제가 중국 철학사 이런 걸 한 10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가 불교사 책도 썼잖아. 그러니까 이걸 통시적으로 가로 세로로 어느 정도는 다 볼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그 얘기 했는데, 내가 이런 철학을 만드는 것도 되게 재밌어 하지만 삼불교 연구소. 자,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사실 며칠 전에 대전에서 어떤 보살님이 저한테 특이한 질문을 하나 했는데, 내가 보통 보살님들 질문하는 거 별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 물어볼 게 있어요 이러면 물어보지 마. 물어보지 마. 저리 가. 이게 내 주된 멘트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베트남에서 왔었는데, 아니 베트남 분은 아니고 그냥 살다가 왔는데 또 재밌는 거 물어보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 그때 원재 스님 특강이 있었는데, 원재 스님이 얘기한 게, 아니 뭐 철학적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사상적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일반 얘기를 했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보통 선불교에서 말할 때 이제 불성, 본성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걸 각성시켜라라고 하거든요. 이제 본성이라고 가정합시다. 불성은 약간의 논점들이 또 다르니까 그걸 각성시켜라. 그래서 그게 완전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에게 완전함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 그것이 꼭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선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완전하지 어찌하냐. 그리고 완전한 것만 왜 완전하다고 생각하냐. 불완전한 것도 완전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게 불완전성에 대한 천명이거든요. 그래서 너가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다른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랑은 약간 다른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살님들이 이런 거를 잘 못 알아듣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는 진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우리는 그냥 대부분 슬렁슬렁한 얘기를 중심으로 하고 가끔 하나씩 이렇게 넣는 정도로. 이유는 저는 사실은 논문이나 책을 많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신도분들에게도 그런 머리 아픈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선생님도 예전에 제 지도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 사람이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싶으면 입으로 주둥이로 떠드는 게 아니고 논문을 써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방식을 취해야지, 입으로만 파는 거는 그거는 천한 거다. 저는 지금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에서는 보통 그런 얘기 하는데, 뒷방에서는 말 잘해. 앞으로 나와서는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게 타당하냐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논문을 쓰려면 그 자료들 가지고 정합성 있게 뭔가를 만들어서 그걸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은 그 작업대로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사실은 그냥 이렇게 쌉소리는 쌉소리대로 하고, 이렇게 가는 두 가지 버전을 쓰는데, 그래서 저한테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 좀 체계적이고 좀 약간 어려운 것도 반을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하나 만들면 어때? 이래서 그러면 사람이 안 보는데 지금 이런 것도 안 보는데 뭔 헛소리야. 네가 볼래? 네가 볼래? 그러니까 자기는 본대. 너 같은 놈이 몇 명이나 있냐 내가. 너가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 그냥 대학원에 가. 그러면 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나한테 하라고 하지 말고, 안 그러면 너가 100명분 걸 내. 그럼 내가 해줄게. 아니 한 2명 수요 가지고는 그걸 어떻게 돌려.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돈이 꼭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게 대중적인 거지. 그럼 뭐하러 유튜브 하겠냐. 스터디를 하겠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유튜브에서 나와서 뭐 얘기하는 게 그렇게 최고급 지식은 아니에요. 다 어디든 그냥 쉬운 지식이지. 쉽고 편한. 그러니까 지대 넘약이라고 하는 거지. 넓고 얕게
그렇게 가는 건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님들도 이걸 알아듣고 있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을 최고라고 보는 거예요. 최고급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효나 이런 분들을 조금 낮춰보는 게 저 사람은 자기 철학까지 발전을 못했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이라마 같은 분도 사실은 일반 분보다 대단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자기 철학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번 태어났는데 자기 철학도 못 만들었어? 자기 철학이나 자기 세계관이 있는 사람은 깨달음 같은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관점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자기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중국 철학에서, 그러니까 중국 불교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현장 스님이에요. 현장 스님. 근데 현장 스님이 자기 철학이 있느냐? 없습니다. 좀 떨어집니다. 지금 박사나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털 뽑기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재활용해서 마치 지금 건축하듯이 내가 만드는 건 아니고 다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현장은 인도의 유식학파를 계승하는 거지 자기만의 독창적인 철학까지는 못 만들어냈어요. 이 양반에게 시간이 좀 더 있었고 그 다음에 머리는 워낙 좋은 사람이니까 시간이 좀 더 있었고 안 바빴으면 저는 만들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구마라집이나 현장 같은 사람은 박학한 사람이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자기 철학에 도달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그래서 저는 구마라집이나 현장 같은 경우 저도 이렇게 넓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만 이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지. 그게 현수법장 스님. 의상대사도 성기론인데 그게 자기 철학까지 못 올라갔어요. 현수법장은 그래서 화엄종을 현수종이라고 하는 거고 자기 철학이 있는 거고 현수법장 그 다음에 천태지자 스님 이게 천태종의 창시자 이 양반도 자기 철학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자기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이제 육조해능이죠. 육조해능. 그래서 육조혁명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화엄종, 그 다음에 여기가 천태종, 여기가 선종이죠. 이렇게 시대 순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제일 빠르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머리로만 얘기하면 이 양반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머리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사실 달라이라마나 이런 분들도 대단하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 칸트나 이런 사람만 못하다고 생각해요. 미안한 얘기로. 그냥 딱 봤을 때. 그래서 우리 기준입니다. 우리 기준. 사람마다 기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세계관을 가진, 자기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가 이건 내 자부심이요. 나는 이 나라에서는 거의 내가 요 자기 철학을 만들 수 있는 거의 접점에 오른 유일한 사람이 난가. 내가 맨날 그런 생각하거든. 나는 그래서 나 자신은 달과 같다. 나 이런 생각을 해요. 달이 지구에 존재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위성으로서는 너무 어떻게 보면 크지. 달이 조금만 더 등치가 컸거나 질량이 컸으면 행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잡힌 거야. 그러니까 경계점에서 잡힌 거야. 그래서 좀 안타깝지. 물론 뭐 달이 없었으면 인류가 존재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달에 의해서 조수간만의 차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대류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지구 전체가 이렇게 유사한 기후대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내가 달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달 같은데 내가 이제 좀 더 오래 살 수 있느냐하고 잡일이 없느냐가 사실 관건이에요. 그것만 없으면. 그래서 제가 철학적인 세계관을 만들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 완전성에 대한 철학을 불완전성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쩌리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제 앞에도 그런 식의 비슷한 행동들을 했던 게 있어요. 서양에서는 완전성, 신이라고 하는 완전성으로부터 탈피한 게 니체. 그래서 초인주의. 예, 워브맨시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이 신을 배제하고 극복해서 보통 인간도 아이언맨처럼 초인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는 진짜 대단한 뭐 슈퍼맨이나 이런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이언맨 3부에서 나왔던 그 토니 스타크의 자세가 어떻게 보면 극복인의 자세예요. 1, 2부까지는 슈트가 있어야 아이언맨이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3부에서는 슈트를 벗어 던지고 그냥 불완전한 자체로서의 내가 노력하는 나로서의 내가 그냥 아이언맨이야 라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고 그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순점에 있는 사람들이 극복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니체 철학이 거기에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완전성을 탈각하고 인간. 그 중에서 인간 중에서도 도덕적이고 어느 정도 이상의 자기 수양을 해서 자기를 극복해서 조금이라도 좀 그러니까 아주 뛰어나게 뭐 아인슈타인이나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범주 안에서 어느 정도 이상 갖추고 안정적인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극복인이라고 초인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생각이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그냥 왜 굳이 토니 스타크가 그냥 그렇게 놀고 그 다음에 약간 이상한 놈인데 그놈 자체면 충분하지 않아? 1편의 토니 스타크로도 충분해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의 약간 그러니까 쩌리가 최고야 라고 주장을 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게 어떠한 불성이든 본성이든 이걸 완전성에 대한 추구예요. 완전함이 나한테 존재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처님이 될 거니까 미래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에서도 완전성으로 존재해야 돼. 미래에 완전하다면 그것은 지금 현재에도 완전성으로서 존재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미래에 완전성이 됐어. 그게 부처님이야. 이게 대승불교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미래의 부처님이 됐어요. 그러면 그 완전성은 완전은 불완전이 바뀌어서 완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완전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각성하면 내가 곧 붓다가 돼.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선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게 사실은 선불교 이전부터 존재했었던 중국 철학에서의 인성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걸 이제 대만의 모종삼 같은 경우는 진상심이라고 합니다. 진상심. 참되고 항상한 마음. 진상을 부리는 마음이 아니고 참되고 항상한 마음. 그것을 각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국 철학에 있어. 그리고 그 중에 나중에 그게 선에서도 그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선에서도 작동을 해. 그래서 그게 완전함에 대한 추구고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불교 안에서만 얘기하면 이 앞에 사실 중국 철학으로 얘기하면 저 앞에 왕필이라든지 한이라든지 곽상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현학자들과 그 다음에 청담가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좀 그런 거는 뭐 얘기할 게 안 되고 일단 불교 안에서만 얘기하면 이 양반이 현수 법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화엄종 말고 의상대사가 있죠. 의상대사가 이렇게. 법장은 연기설이에요.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래서 법계 연기같이 계속 연기설로 얘기하고 의상 같은 경우는 사실 성기설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완성에서 일어난다. 완성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완전성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 사람들은 이 성기설이 더 대단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성기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불성이나 본성론하고 통하는 그런 계통이에요. 그런 계통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아무튼 흐름이 하나가 있어. 그래서
두 가지 흐름인데 하나는 대승불교에서 나오는 우리는 미래의 붓다가 될 거니까 그 완전성이 미래에 존재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완전성이어야 돼라고 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 중국 철학 안에서는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대두되었었던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 중국 철학에서 나옵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었고 그 하느님은 완전체다. 그래서 인간에게 들어있는 그 본성이라는 것도 완전체이다. 기독교의 하느님하고는 달라. 기독교 하느님하고는 달라. 기독교 하느님은 인간에게 그 완전체를 넣어주지 않았어. 입김만 넣었지. 신의 직접적 진료가 들어가 있지 않아. 근데 여기는 그게 들어가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성이야. 성. 성. 요 성. 요 성. 요 성이거든. 그래서 저 성론이라고도 하고 저거를 이제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하는 거고 나중에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성하고 그러니까 대승불교적인 흐름이 외부에서 한번 들어오는 거고 중국 철학에 원래부터 있었던 성론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고 그 인성론, 심성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접점들이 있는 거고 저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현재 선종, 한국 선불교 역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자기 본 마음을 자각한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이목고 그 다음에 부모가 생기기 전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뭐고 너의 본 모습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철학의 아주 중요한 사조 중에 하나였었어. 근데 여기에 핵폭탄을 던지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 한 명이 나타나. 아주 위대한 사람. 제가 보기에는 현대적인 관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 한 200년 전 사람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 다윈의 진화론. 인간의 본질은 청정하고 완전한 게 아니고 거지 같은 거였었어. 인간은 동물에서 온 아주 얍삽한 놈.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먹을 게 없을 때 뒤통수 친 놈의 후손들, 비열하고 배신하고 그 후손이 지금 인간이야. 먹을 게 없을 때 양보했던 놈들은 다 죽었어. 그래서 치사하고 도망다니고 뒤통수만 까는 그 유전자가 발전한 게 인간이야. 그러면 인간에게 도덕적인 건 뭡니까? 그 도덕적 행동을 했을 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쉽게 말해서 지금 뭐 저 튀르키예에 지진이 났어. 그렇게 해서 거기에 뭐 성금을 낼 수 있어? 성금을 낼 수 있어? 저도 원한 건 아니었는데 성금을 냈어. 딱히 그렇게까지 원한 건 아니었는데 뭐 그런 구조 속에 말려서 아무튼 내긴 냈는데 그런 걸 했을 때 도덕적으로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좋게 봐줄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식의 도덕성을 제일 잘 만들어내서 지금 성벽같이 구축해낸 인물이 유재석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쁜데 그걸 의도적으로 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그렇게 행동을 해도 희생 같지만 나름의 보상성이 또 다르게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얘기하는 책이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의 또 다른 방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타가. 이건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경쟁력을 오히려 더 가질 수 있다. 양보가 뺏어 먹는 거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만 생각하지 마라. 양보가 어떤 때는 더 강력한 힘을 낳는다. 라는 게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재밌어. 이거 재밌어. 실제로 우리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보면 안철수 씨가 제가 보기에는 양보 중에서 진짜 저 양보가 가능할까 싶었던 게 예전에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장 할 때 처음 야 저렇게 당신이 지지율도 높고 어떻게 보면 인지도도 높은데 그때는 박원순 시장이 전 시장이 별게 아니었거든. 잘 몰랐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양보를 했고 그 다음에 당신은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양보가 어떻게 보면 더 큰 걸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정당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또 다른 방식의 보상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만 끝나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윈이 왜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면 우리는 아무튼 완전성이 아니고 불완전성이었다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뭔가를 이렇게 완전하고 잘 되고 뭐 이렇게 했었던 게 있어서 그걸 잃어버린 상황. 그러니까 거울에 때가 낀 상황이 아니고 원래 우리는 때밖에 없었고 그 때층이 강화되면서 거울처럼 보인 것뿐이었던 거야. 이게 다윈이 말하는 굉장한 큰 충격이에요. 그래서 다윈이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인간은 거지 같은 거구나 라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 프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다 라고 인간을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재규정이에요. 인간은 거지 같은 거였었어. 그리고 인간은 욕망의 대상이다라고 욕망적인 존재다라고 하면 무슨 일도 벌어져요? 이제 지금 현대적인 얘기로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 꼭 나쁘냐? 인간이라고 하는 거를 인간의 감정을 긍정하는 게 르네상스 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지금 그런 식 논리들이 있는 거죠. 감정에 충실하자.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성주의에서 감정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철학적 사고에서 미학적 판단으로. 저도 이걸 나중에 미학적 판단으로 다 결부시켜서 가게 되는데 이게 다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윈 밑에 꼬붕으로 프로이드만 있느냐? 그 영향만 받는 거예요. 직접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 아이디어. 그러니까 다윈이 던진 충격이 무진장 강한 거예요. 무진장 강했던 거예요. 또 한 명의 대단한 사람이 나오죠. 마르크스죠. 마르크스. 그래서 사회 진화론. 사회는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더 완성된 사회가 나온다. 더 완전한 사회는 미래에 있는 거다. 그래서 거지 같은 것들은 깨트려야 된다. 너네가 가지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거지 같은 거고 그 뒤에 공산주의가 더 오히려 어떻게 사회주의가 더 대단한 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실천한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나 뭐 이런 식으로 북한이나 중국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모르겠어요. 약간 다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마르크스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현실에서 잘 구현한 거는 제가 보기엔 북유럽입니다. 북유럽입니다. 세금을 더럽게 많이 소득을 해서 떼어내고 그것으로 재분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상의 안정성을 줘버린 거죠. 아니 그 북유럽은 그렇게 간다니까. 지금 우리보다 세금 훨씬 더 많이 거든. 걔네 뭐 한 40% 정도 떼어낼 걸. 그래서 그런 식.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 중국, 북한을 보면서 저게 공산주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북유럽 같은 거는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 특히 코로나 상황이 연출되면서 K자 성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K자 성장이 뭐냐면 가진 놈은 훨씬 더 많이 가졌고 벌었고 그 다음에 없는 놈은 더 없었다. 이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명품인지 뭐 모르겠지만 그런 소비는 오히려 더 늘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저것들이 우리나라 판매에 관련된 걸 계속 올리고 있죠. 명품을 그것도 막 10%씩 막 이렇게 올립니다. 우리가 공과금이 10% 오르면 야 이게 이렇게 올리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명품이 10% 오르면 자부심이 생겨. 그건 또 다르다니까 약간. 상황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샤넬, 구찌, 롤렉스는 지금이 제일 싸다. 야 이게 무슨 역설이야 뭐야. 지금이 싸다. 그렇기 때문에 사야 된다. 아니 이 말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한다니까. 왜 계속 이게 올리거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비싸졌지. 그래서 외국 가서 사오는 사람도 있고 그걸 또 공항에서 걸려가지고 개망신 당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봤어. 그래서 여기에 프로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막스가 있고 이렇게 근데 이 생각에 대해서 지금 몰라 기독교인이나 이런 사람 아니면 거의 이쪽에 다 기독교나 이슬람 아니면 골수 아니면 다 이쪽에 거의 다 동의할 걸?
이걸 동의하면 이게 뭔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깨집니다. 이게 깨집니다. 앉아서 수십 년을 참고한다고 원래는 쉽게 말해서 땅 속에 지하수가 있어, 물이 있어. 그러면 근데 이게 50m짜리도 있고 100m짜리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파면 누구나 물을 만나. 그러니까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던진 충격은 뭐냐면 물 없어야. 야, 물 없어. 이거 굉장히 큰 충격이다. 야, 너네 물 있다고 팠지? 물 없어.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진짜 물이 없었나? 누군가는 발견했나? 이제 막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끄시면 이쪽으로 못 넘어와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 같은 경우가 이걸 부정하고 이렇게 넘어와 버리면 그러면 종교를 하나 만들거나 사상을 하나 만드는 게 돼요. 완전히 독립적인 거.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는 작동 원리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이단으로라도 존재하려면 예수를 부정하면 안 돼. 내가 예수야 이러면 끝이야. 그 다음 그쪽에서는 같이 못 있어. 그런데 선불교에는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당나라 때 벌써 이런 이야기들이 논의가 나온다고. 그게 조금 나와. 조금. 그게 홍주종에서 나와요. 홍주종. 마주도일의 홍주종. 홍주 개원사 쪽에서. 그래서 나중에 수행론에서는 도불용수라고 하는 게 나오고 저게 이제 일상에 대한 환기지. 평상심시도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의 그 일상 자체, 일상은 쩔입니다. 불완전성입니다. 그 자체가 그대로 완전으로 환기될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이 철학적으로 대두를 연결시킬 수 있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에서 저는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사람들이 이 얘기 중심으로 했어. 근데 이 얘기 말고 또 다른 흐름이 있었어. 그리고 그 흐름은 현대적인 것들과도 잘 아우가 맞아.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새롭게 불교가 재무장해야 돼라고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홍창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저랑 카톡을 가끔 하는데 그분이 이제 네 관점은 뭐냐? 뭐 이런 우리가 서로 그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미네소타 주립대 교수인데 저랑은 달라. 그분은 중간 쪽, 뭐 이런 쪽, 인도 철학 쪽을 하는 분이에요. 불교 쪽. 저는 사실은 선불교 중심이거든요. 선불교 안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정신문화와 관련해서 저는 관심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지. 내가 동아시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서구와 인도나 이런 놈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것으로서 전애들을 압도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 인문학이든 정신문화에서의 하나의 카드를 내가 만들어내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완전 중국 거여서는 절대 안 된다. 완전 중국 거면 중국이 나중에 내 거 아니오? 라고 했을 때 빼박이 되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관도 다 있어. 다 처리를 해놨어.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내가 잡일만 아니었으면 이것도 어느 정도 끝났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뭘 하냐면 제가 중국 철학사 이런 걸 한 10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가 불교사 책도 썼잖아. 그러니까 이걸 통시적으로 가로 세로로 어느 정도는 다 볼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그 얘기 했는데 내가 이런 철학을 만드는 것도 되게 재밌어 하지만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중국 철학사 책을 하나 써보고 싶다. 풍우란 선생도 다 못했고 호적 같은 그런 천재들도 다 못했어. 내가 한번 해보고. 한국에서는 뭐 도전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거 다 쩌리들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개쩌리들밖에 없어. 나는 도대체 한국의 학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나 잘 모르겠고 내가 그걸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어설프더라도 중국의 대단한 머리 좋은 사람, 일본 놈들은 약간 장인 정신이 있어서
죽자고 합니다. 죽자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정년퇴직하면 정년퇴직이 뭐예요? 한 50만 넘어도 이 교수들이 논문을 잘 안 써. 근데 일본은 70만 얻어 쓴다. 그런데 일본 사람도 거의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해보겠다. 그건 굉장히 되게 어떻게 보면 내가 너네보다 이 바닥에서는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책을 하나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원력 중에 하나야. 내 여러 원력이 있어. 그 중에 하나야. 하고 싶은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리고 한국 철학사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한국 철학사가 재미가 없어서 팔리겠나 싶은 생각도 있고. 중국 철학사는 상징성이라도 있는데 유불도 3교를 어느 정도 이상 다 안다. 100% 다 아느냐? 아니 그건 아니지만 한 70% 정도씩이라도 다 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역사에 단 한 명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도전! 이러면서 나가는 거야 이게. 최고급은 다 그 도전을 한다. 김용욱 선생님도 당신 젊었을 때 그게 도전 과제 중에 하나였던 거야. 그래서 유교 얘기도 하고 불교 얘기도 하고 논어 얘기도 하고 노자 얘기도 하고 불교 얘기도 하고 이랬던 거야. 근데 그거를 묶었느냐? 못 묶고 지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지. 그러니까 다 그 도전을 해보고 싶은 거야. 자기가 일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야. 이 바닥에. 그래서 그런 식의 흐름들을 다 연결해서 현대 거를 반영해서 하나를 아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